정말 천지가 개벽할 일이 벌어졌어요. 예? 조주빈이 블로그를 세상에 개설했다고. 네, 지금 뭐 법무부가 확인 중이긴 합니다만 저 블로그 오늘도 저도 오전에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아, 진짜요? 네, 내용을 한번 확인을 해봤고 잠시 그 전에 조주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자면요.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만들고 또 유포하고 사고 팔기까지 했습니다. 텔레그램에서 대부분의 범죄가 이루어졌었고요. 그런데 당시에 이제 대법원에서 징역 42년이 확정이 돼서 현재는 지금 징역을 살고 있는데 당시 이제 구치소 수감 도중에 블로그를 운영한 걸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7일에 조주빈입니다라는 제목의 네이버 블로그가 있었고요. 또 이게 이 블로그 안에서 조 씨는 자신의 형량이 과하다고 주장하면서 경찰과 검찰, 사법부 등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내용들이 어떤 게 있냐면요. 피해자의 이름도 있고 피해자가 간단하게 이제 경찰에서 어떤 진술을 했는지가 간단하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진술이 앞뒤가 안 맞지 않느냐 하면서 진술 내용을 비판하기도 하고 피해자를 비난한 거죠. 맞습니다. 피해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성착취물을 찍게 했었던 그 피해자입니다. 그리고 또 자기가 쓴 편지도 원본이 하나 스캔이 되어 있었고 나머지는 이제 블로그 글로 이렇게 쓰여 있는데 그 글 내용들이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자, 그 블로그 내용 저희가 좀 짚어보기 전에 조주빈 2년 전 수감되기 전 모습 잠깐 보고 가시죠. 피해자들께 할 말 없으십니까? 저에게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춰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음란물 유포함이 인정하십니까? 자, 그럼 여기서 첫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나는 악마가 아니합니다. 자, 앞서 보신 대로 소장님, 네. 악마의 삶을 스톱시켜줘서 감사하다고 하더니 이제 와서 네. 또 딴소리예요. 왜냐하면 이번 글로그 글에 이런 게 있어요. 나는 스스로를 경계하기 때문에 내 생각에 무조건적인 확신은 가지고 있지 않고 비판적인 건전한 비판이나 지적에 대해서는 수용할 준비가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런데 나도 인간인지라 가로 열고 나는 악마가 아니야. 그건 좀 아파. 그래서 내 말을 좀 한 번만 들어주면 안 될까? 라는 글을 썼어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이제 영상에서 봤을 때 맨 처음에는 악마의 삶을 멈춰주어서 고맙다라고 얘기하면서 지금은 또 악마가 아니야고 굉장히 인간적인 모습을 보이잖아요. 저는 이 조주빈을 처음에 봤을 때부터 지금까지도 참 그 나르시스틱한 이슈가 많은 사람이다. 물론 열등감에 기인하고 있는 나르시스트입니다. 그런 것이 있다 보니까 이 나르시스티즘이 강력하게 작용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누군가한테 어필하려고 그러고 자기를 강조하려고 그러고 굉장히 과장되고 뭐 그러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조금 이상한 나르시스틱한 단어들을 쓴단 말이죠. 그래서 맨 처음에는 나는 악마의 삶을 멈춰줘서 그러니까 뭔가 멈춰줘서 고맙다는 것 같지만 약간 막 멋지게 보이려고 하는 느낌이 보이잖아요. 근데 또 이제는 상황이 바뀌니까 나는 그런 게 아니고 나는 사실은 좀 괜찮은 사람이고 인간적인 사람이야. 난 악마가 아니야. 바뀌었다는 거죠. 이 나르시스트들이 쓰는 단어는 굉장히 좀 설득적인 요소 같지만 자세히 보면 굉장히 피상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승희 의원님, 지금 조주빈이 죄목이 14가지였어요. 예? 아니, 이게 저는 진짜 이런 말까지는 하고 싶지는 않지만 진짜 이 감옥에서 등 따숩고 배부르니까 지금 이러는 거예요, 진짜. 예? 42년이 너무 낮다라는 생각을 그 당시도 가졌는데 지금은 그 확신이 제 마음속에 다시 한번 변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아니 도대체 천지분간 되지 않고 좌충우돌하는 이런 모습들이 다른 블로그에 퍼나르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과연 이런 글을 봐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이야기하겠지만 이 올라가 있는 블로거를 지금 운영하는 그 업체에서는 분명히 이 부분 이거 당장 내려야 할 뿐만 아니라 제가 꼭 한 말씀 드리면 뭐 조지분이 그런 얘기합니다. 판이 끝났어. 이제 뭐 바뀌지 않을 거야. 하지만 나의 이야기를 반드시 좀 들어줘. 이게 나의 삶의 무게야. 그리고 피해자들이 다 거짓말했는데 그걸 법원이 받아줬어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조주빈한테 한 말 할게요. 당신 42년 동안 절대로 대한민국에 나올 수 없고 대한민국에 나온다 할지라도 전자발찌 30년 차서 절대로 대한민국에서 어떠한 영역에서부터 당신을 받아주지 않을 거니까 그냥 이런 이야기 하지 말고 그 안에서 피해자들에게 반성하고 반성하는 반성문을 짓기를 정말로 바란다.
있다라는 말을 제가 전하겠습니다. 제가 이 관련 기사에 달린 그 베스트 댓글을 하나 봤더니 야 정말 이러다가는 이제 조금 있으면 감옥 유튜버도 나오겠다 지금 이런 얘기까지 하시는데 어떤 분들이 양 변호사님 그러니까 다 뭐 조주빈이라는 인간이 뻔뻔하고 정말 양심에 털이 났고 이거 다 떠나서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그 피해자들을 직접 언급하면서 야 얘는 지금 말이 거짓말이야 지금 이런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저는 그건 좀 심각한 상황으로 보여요. 이거는 막아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고 피해자들에 대한 뭐 법적으로도 이 피해자들의 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고요. 조주빈을 이렇게 엄격하게 처벌하게 된 사회적 배경이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걸 막아야 되겠다. 그리고 저 조주빈의 피해자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그렇게 피해를 당했던 사례들이 완벽하게 정리가 됐다는 믿음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없어졌더라도 그런 착취 영상 같은 것들이 어딘가에 떠돌아다닐 수 있다는 공포에 여전히 시달리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그렇죠. 보는데 그 와중에 실명까지 거론해가면서 이 사람의 얘기가 다른 거야라고 하면 그럼 조주빈이 저 영상을 어딘가에 두고 있으면서 다른 누군가 밖에 있는 협력자를 통해서 또 나에 대한 어떤 행동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공포에 시달리지 않을까요? 예. 이거는 좀 심각한 상황이라고 그러니까요. 봅니다. 예. 아니 지금 일단 그 감옥에 있으면서 뭐 인터넷을 할 수는 없었으니까 그건 아니 본인이 직접 하지는 않고 지금 네. 알려지기로는 지인에게 편지를 보내서 지인이 그 편지에 실린 내용을 저렇게 대신 블로그를 운영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네. 이거 어떻게 좀 할 수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바깥으로 편지를 보내는 것 자체를 막을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불법적인 다만 불법적인 행동, 특히 이 다른 사람들에게 해가 될 수 있을 만한 내용이 들어가 있다라면 이거는 막을 수가 있는 건데 어느 정도 지금 사실로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거는 교정 당국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도 물론 서신 검열 이런 거 원칙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입니다만 사안이 좀 달라요. 예. 그러니까요. 자, 승 의원님. 그런데 지금 속보가 하나 들어왔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 네이버에 올라와 있는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네이버 쪽에서 이게 올라와 있는 내용인데 제가 네이버 쪽의 컴플라이언스, 즉 중법 윤리 경영을 좀 살펴보니까 이런 어떤 선동을 하거나 범죄를 조장하거나 그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내용이라면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셧다운, 이 블로그를 지금 닫아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다른 사이트에 또 이런 글들이 올라간다면 분명히 다른 업체에서도 원래 플랫폼 사업자들이 가지고 있는 거는 이런 어떤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는 거는 반드시 막아야 하는 그게 플랫폼 사업자의 의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좀 적극적으로 들여다봐 주시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도 이런 글들이 올라와 있으면 적극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무부 입장 나왔습니까, 지금? 네, 현재까지는 지금 법무부는 조주빈이 외부로 보낸 서신을 지인 등이 대신 올린 걸로 추정하고 있다. 정확한 사실관계 조사 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한강 몸통 시신 사건 주범 장대호가 이 약간 비슷한 상황이 있었거든요. 자기가 쓴 편지를 누구한테 보냈는데 그 사람이 그거를 일배를 하는 어떤 사람이 그걸 일배 사이트에다 올려가지고 그 완전히 무슨 회고록이라는 이 별칭이 붙어가지고 그게 진짜 뭡니까 장대호가 갓대호로 불린답니다. 일부에서는. 그래가지고 막 아주 막 이 사람의 범행이 막 엄청 미화가 되고 또 야 세상에 이런 사람 없다 막 제가 이게 우려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양 변호사님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자 알겠습니다. 네이버에서 차단하기로 했다고 하니까 후속 조치를 좀 계속 좀 지켜보죠. 첫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